23쪽 2회 확인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우리 부인님은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죠. 너 되게 야비하니까. 아닌데 착한데. 명절하면 어떤 전통 놀이가 떠오르시나요? 물어보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저는 지난 설날에 온 가족과 둘러앉아 윷놀이를 했는데 무척 재밌었습니다. 윷놀이 얘기할 건가 보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우리 전통 윷놀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발표의 목적. 나누어드린 활동지를 정리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윷놀이는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과연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잡고, 묻고, 대답 듣고, 관객과 청중과 호응하고 있죠.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대답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윷놀이를 처음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15세기 목은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료에는 목은집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할 건가 봅니다. 고려시대에 이미 윷놀이가 성행했음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윷놀이가 삼국시대나 그 이전에 시작됐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어머, 활동지만 준비한 게 아니라 화면도 준비했나봐요. 이것은 과거에 사용된 윷놀이 말판인데요. 과거의 말판은 지금처럼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었습니다. 29개의 점, 원을 그리고 있는 건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을, 원 안에 있는 열자 모양은 땅을 나타냈습니다. 우와, 윷놀이 판에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도 있고 땅도 있고, 이 말판에는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한 조상님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이제 내용이 또 바뀌었나 봐요. 윷놀이에 사용된 윷가락은 이처럼 보통 한 면은 둥글고 한 면은 평평한 짧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던진 윷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둥근 부분인 등, 평평한 부분 배, 4개의 윷가락이 배를 보이는 개수에 따라 도개, 걸륜목 5개로 나타냅니다. 규칙이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면서 손가락을 펼친다라는 거는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러한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다른 말로 언어 외적인 표현. 그러면서 이 비언어적인 표현에 뭐 들어가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표정, 몸짓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도는 1개, 개는 2개, 걸륜목 각각 3개, 4개, 5개. 유시나 모를 사리라고 하는데 사리가 나오면 한 번 더 합니다. 지난 시즌 신서유기, 훈민정음 윷놀이 하는데 끝없이 하던데 신서유기 뭐냐? 그래? 하는데 윷놀이 하는데 영어 쓰면은 다시 답바꾼데 끝이 안 나더라고. 윷놀이 할 때 윷패가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도 15, 개걸 35, 윷 15. 아이쿠야, 모는 2%밖에 안 되네. 윷놀이 할 때 이 확률을 고려하면 말로키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됩니다. 던지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말로키 전략과 같이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요. 놀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우연성 전략의 조화로 승부를 예측할 수 없어서 흥미롭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라고 했나 봅니다. 미소를 지으며 미소를 짓는 것도 역시 비언어지. 다음 명절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신명나는 윷놀이 한판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1번에 1번 틀린 거 찾기죠. 화제를 선정한 이유 있어요? 여기 있네.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해서요. 그러면 옆에다가 1에 1 써야지. 1에 2번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어허, 비언어 있어요? 있지. 어디 있었어? 쭉쭉 내리고 손가락을 펼치면서 요런 애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빨간색 펜을 들고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무조건 맞는 말. 다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것도 무조건 맞는 말. 질문 던지는 부분 엄청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차피 공부하는 거 확인하는 거니까 이런 식이지 뭐. 아무데나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거 써놓고 옆에다가 1에 3번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1의 4번. 설명하는 내용에 출처를 언급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네요. 여기 있네. 목은집이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어때? 진짜 있는 책인데 믿을만 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죠. 1의 4번. 오케이. 답은 1의 5번이죠. 발표의 내용을 요약 정리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2번 문제 확인할게요. 2번. 고려시대 때 이미 성행했다.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목은집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이미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죠? 그러면 옆에다가 2의 1번 또 확인해 놓고 2의 2번. 원형은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 사각형은 땅을 나타냅니다. 오, 여기에 있죠. 원을 그리고 있는데 열십자 모양은 땅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2의 2 해놓으면 되죠. 2의 3번. 평면이 등이고 곡면이 배다? 이상한데? 여기 볼까요? 둥근 부분이 등이고 평평하면 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의 3번. 얘가 틀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4번. 사리일 때 유술 한 번 더 던집니다. 그런 얘기 있나요? 여기 있네. 사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유술 한 번 더 던집니다. 2의 4번 맞는 얘기. 개 몇 %였어요? 35. 걸 35. 도는 13. 윷은 아니지. 도가 15. 윷은 13. 모는 2%. 5번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3번. 됐을까? 보기의 발표를 들으면서 학생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윷놀이 할 때 윷패가 나오는 확률을 소개한 내용이 참 흥미로웠어. 확률이 흥미로웠어.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도 내가 해본 거,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네. 개나 걸이 자주 나오고 모는 잘 안 나오던데 실제로 확률이 그대로 적용됐을까? 궁금.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 하시면 돼요? 5번. 경험을 떠올리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궁금.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학생이 실시한 인터뷰고 이를 바탕으로 교지 위에 식기한 초고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인터뷰, 초고 이런 것들은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냥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 이게 예문으로 나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희 교지 편집반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 소개. 요게 교지에 실릴 내용이지. 선배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낯선데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질문. 네. 우리가 일상에서 각종 기기들을 사용하는데 작동할 때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기기에서 나는 그러한 인위적인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사운드 디자이너입니다. 작업실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두 가지 소리. 이건 많이 듣는 소리인데 처음 듣는 건 뜬든든든 컴퓨터 켰을 때 나는 소리. 두 번째는 뜨르륵 문자 왔을 때 알리는 소리 같아요. 맞습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나요? 제품이 떠오르죠.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정 소리를 반복하다 듣다 보면 어느새 기억에 남아서 해당 제품의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TV 잘 보시지 않겠지만 그 컴퓨터 광고인데 인텔 칩이 들어가면은 앞에 든든든든 하면서 인텔 그 소리가 나거든. 그게 걔네 조건이거든. 그런 식인 거지. 그때 각인된 소리가 어떤 이미지를 자아내느냐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됐을까? 5번 문제 보러 갈게요. A 요거 읽었으니까 이제 보러 가야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나요? 어쩌고 저쩌고. 5의 1번. 청자의 경험을 환기하며 너 들어본 적 있지? 그런 얘기 하나요? 하죠. 들었을 때 뭐가 떠올라?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일단 괜찮아. 청자의 반응을 살핀다. 물어보니까 나쁘지 않아. 반응을 살피는 것도 괜찮아. 청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야, 내 얘기하는데 집중해. 아니죠. 조심해라. 4번 아니죠. 관심을 가져라. 아니지. A만 읽어도 5의 답 1번, 2번 둘 중에 하나네. 다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순식간에 옆에 5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A 읽었으니까. 5번에 관심 유도와 왔는지 아닌지
관심을 유도하며 라는 말은 뭐예요? 너 지금부터 내 얘기에 집중해. 이거. 이게 나와요. 그런 식의 말이 나와야지.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건데요. 이런 식이면 관심을 유도하는 거지. 근데 그런 멘트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5번 탈락. 너 조심해. 아니죠. 청자의 참여를 독려하며. 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대화에 집중하라고. 아니지. 물어보니까 당연히 청자의 반응 확인이겠지. 그랬던 너 들어본 적 있어? 물어보니까 경험을 환기,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5의 답은 1, 2, 둘 중에 하나야. 앞으로 다시 질문 돌아올게요. 제품의 소리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한 거군요. 제 말이 맞나요? 학생은 선배가 한 이야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로 재진술하면서 자신의 말이 맞는지,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지. 네, 맞아요. 그럼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소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리를 들려주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경보음이죠. 여기 소리는 디지털 음향 경기로 직접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소리 있을까? 안전벨트 안 했다. 브레이크 걸어놓고 가고 있다.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가고 있다. 후진하고 있을 때 띠띠띠띠띠띠 뭐 이런 것들. 이런 소리는 여기 있는 디지털 음향 기기로 직접 만듭니다. 기계로 만든대. 이 소리는 휴대폰 벨소리인데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제품에 어울리게 변형도 합니다. 100% 다 만드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소리, 이건 가짜 엔진인데요. 진짜 엔진 소리를 녹음해서 만드는 겁니다. 5번 보러 갈게요. 5의 1번. 구체적인 사례 있어요? 온통 구체적인 사례지. 5의 1번 답이죠. 이 5의 2번. 전문가의 말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 어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문제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다. 가짜 엔진이요? 그게 왜 필요하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저속 운전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보행자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 가짜 엔진 소리가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흥미롭기도 하고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조금 인터뷰 주제가 좀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지?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공학적 지식, 음향, 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리에 대한 감수성,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평소에 다양한 음악 접해봐야 해요. 그렇군요. 직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전자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우리 영화나 게임의 위상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운드 디자인은 앞으로 더 커지리라고 전망합니다. 그렇네. 게임에서도 엄청 쓰일 수 있겠는데? 그렇죠? 후배님이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해놓은 걸 바탕으로 나 글을 쓸 거죠. 나 읽지 않고 가만 가지고도 4번 풀 수 있지. 자, 이제 갑시다. 4. 학생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 1번.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 뒤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여기 있네. 이 부분. 요게 4의 기업. 4의 기업. 4의 니은. 상대방의 말 중 의문이 되는 부분에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너가 말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 정도 되겠는데 가짜 엔진요? 그건 왜 필요할까요? 라는 부분. 4의 니은. 디귿. 상대의 말이 사전에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단어, 리을, 용어의 개념을 물어본다. 단어 뜻 물어보는 거는 없지. 그래서 4번은 기업, 니은 두 개 합쳐서 1번이 답이다. 됐을까요? 4번, 5번 순식간에 다 되어 있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라고? 지문, 문제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다. 다 읽고 푸는 거 아니다. 자, 이제 여기 볼게요. 놓치기 쉽지만 뭐라 그랬어? 교지에 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독자는 누구야? 학생들이겠지.
사운드 디자이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에 적동이 될 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운드 디자이너의 개념. 영화나 게임,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소리를 디지털 소리로 만들어 예전에 음향 엔지니어로 불렀던 사람들이 사운드 디자이너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름, 명칭의 변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기억에 남아서 이미지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소리가 매력적일수록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매력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의 소리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라면서 사운드 디자인하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성. 어디다 써먹습니까? 기억이 남게 하기 위해. 기능.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에는 디지털 음향기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 곡을 변형하기도 하고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방법.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학적 지식과 함께 음향이나 음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음향공학과나 음악과 작곡과에 진학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슨 과에 진학하세요는 인터뷰 내용이 없었는데 이거 추가되었구나. 실제로 현장에 활동하는 사운드 디자이너들 중에는 이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매력적인 소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사운드 디자이너의 전망은 밝아요. 도전해볼만 합니다. 옆에 6번, 7번 두 문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1분만 드릴게요. 6번, 7번 시작. 6번 편집부장이 학생에게 조언했습니다. 녹음 파일 잘 들었어. 인터뷰를 박상하지만 인터뷰에는 없지만 이거 아까 추가된 거. 뭐 있었어? 3번. 7번 조건에 따라 제목을 붙여봅시다. 비유법을 활용하여 일단 밑에 거 보지마. 비유법. 1번 비유법 쓰여 있어요? 없어. 2번 연결고리라고 비유했지. 3번 소리의 샘 비유했죠. 4번 옷을 입힌다. 제품에 옷을 입힌다. 비유 있죠? 5번 비유 없지. 일단 2, 3, 4 중에 하나씩. 다음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 2번은 사운드의 역할이죠. 3번 소리의 샘을 발견하다. 뭐 내가 발견한 거지. 4번이네요. 옷을 입히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괜찮나요? 네. 다음 8, 90 세 문제 또 한 방에 가볼게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여정, 견문, 감상은 기행문의 3요소. 여정은 뭐예요? 여행 코스. 견문은 보고 듣기. 감상은 느낌. 에 대한 거죠. 장문 계획 답사지로 택한 이유,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거리의 모습, 채만식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 군산 항에서 금강 바라본 느낌. 장문 계획 A, B, C, D인데 오케이 넘기지 말고 생각해. 뒤에 무슨 문제 있을까? 장문 계획 잘 세웠는데 그거에 맞춰서 썼겠지. 전부 다 없거나 전부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4개만 있고 하나만 없을 거예요. 하나 있고 4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쉽지 않아. 4개 있고 하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뒤에 넘겨. 뒷페이지 문제 8번 보세요.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쵸? 없는 거 찾으면 돼. 시작할게요. 우리 문예반의 문예 기행 장소로 군산이 결정되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채만식의 소설 탕료를 배경으로 군산 답사를 통해 그의 삶과 문학에 한 발짝 다가서고 싶었기 때문에요. A 벌써 나왔네. 문학 기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탕료를 다시 읽으며 답사 일정을 정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군산 가야 되는데 일단 익산행 기차 타고 도착할 때쯤 차창에 비가 내리고 익산역에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비에 젖지 않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행히 군산에 도착했어요. 군산 도착하기 따지에 여정 있죠. B 나타나 있네. 터미널에서 채만식 문학관으로 가는 거리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된 길, 일본식 가옥의 모습은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담장에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시내 군산 거리의 모습. 채만식 문학관은 군산 내항 근처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학관에 들어서자 중절모를 쓴 채만식 작가의 동상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 1층 전시실에서 작가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2층의 한쪽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탕류의 내용을 원고지에 필사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정도가 낫겠지. 어머, 기억도 잠깐 손댈 거 있나? 설레이는 자 사전에서 찾을 때 설레이는 뭐라고 찾을 거예요? 설레다. 그렇지. 이가 없어. 그러니까 설레이는이 아니라 설레는이지. 계속 볼게요.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금강에 날아가서 군산 내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곳을 통해 호남 지역에 살아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라고 합니다. 역사의 수탈 현장에서 역사의 수탈 현장에서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흐르는 물결 어디에서 바라본 거예요? 군산 내항. 항구에서 바라본 거지. 항구에서 바라본 거 아까 있었는데 이 군산항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느낀 감사. 이 있네요. 그러니까 8번의 답은 4번이겠지. 우리는 군산 내항 근대 역사박물관에 갔습니다. 3층에는 일제강점기 군사의 모습을 다시 재현한 재현이라는 단어 뜻이 뭘까? 다시 보여줍니다죠. 다시 2번 들어갔어.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 뺄 거예요. 비슷한 표현들 뭐 있을까? 일요일날 의미가 겹치잖아요. 일요일날 우리 일요일날 만날까? 둘이 똑같은 뜻이지. 고목나무 목이랑 나무랑 똑같은 거죠. 저기 오늘 고잔 역전 앞에서 만나. 이렇게. 해변가 변두리 가장자리 해변이야. 해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미가 중복이 돼서 하나 뺄 거예요. 탐류에서 읽은 미두장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군산항에서의 발길을 돌렸고요. 금강이 바다와 만나 혼탁해진 물결을 바라보며 탕류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일제강점기 쌀수탈의 통로 군산 미두장에서의 투기하다 패가 망신 정주사 당대 사람들의 삶의 질곡이 피부로 느껴졌다. 군산항을 떠날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서둘러 가는데 민들레가 피었고요. 채만식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가거든 손수레에 들꽃 가득가득 날 덮어주어. 아저씨가 낭만이 있네. 애달픈 역사를 보면 아름다운 군산 다시 가고 싶어요. 얼레벌레 읽다가 보니 8번의 답 4번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고쳐쓰기 할 때 그렇지. 고쳐쓰기 잘못되어 있었던 거 몇 번? 2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위로 올라옵시다. 보기에 가와 나를 모두 고려하여 초고를 수정 보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각자료 주죠? 고민할 필요 없어. 제목 체크. 제일 많은 거 체크. 외놈들이 군산에서 쌀 엄청 뜯어갔네. 군산은 채만식의 소설 탕류의 배경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은 최대의 곡창지대 호남에서의 쌀이 집결되는 경제요충지, 일본에서의 쌀이 반출되는 창고였습니다. 외놈들이 군산을 통해서 쌀 엄청 가져갔대.
그러다 보니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전국에 모여들어서 투기, 사기, 고리대금업이 횡행했습니다. 쌀의 시세를 이용해서 투기 행위를 하는 미두장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미두장, 투기 행위인데요. 미두장에서의 투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인 거야. 콩, 보리, 쌀, 수수, 조, 각종 곡식들이 내일 얼마 할까? 내일 가격이 오를까? 라고 하면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사고 파는 거야. 서류상으로만. 물건이 없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일 콩 값이 오를 것 같아. 콩을 1톤 사. 근데 내 예상대로 오늘 콩 100원이었는데 내일 110원이야. 그러면 내일 110원에 파는 거야. 콩 쳐다도 안 보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했다라는 거지. 괜찮나? 근데 오늘 100원이고 내일 110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샀는데 내일 콩값이 얼마나 돼? 80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20원 물어내야 돼. 콩 구경도 못 해보고. 이게 미두장에서 하는 그 투기예요. 완전 도박이지. 알거지로 전락해서 인간성마저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가와 나를 활용해서 초고를 수정 보완할 거예요. 수정 보완할 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써먹자 이거지. 뭐 써먹으면 될까? 외놈들이 군산에서 쌀을 엄청 뜯어갔구나. 그러다 보니 군산에서 투기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겠구나. 투기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 부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넣는 거 찾으면 되겠지. 괜찮지 않을까? 시우리 답 몇 번? 5번이 제일 좋네. 군산이 일제히 쌀 수탈로 혼란한 상황,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답은 5번. 아까 했듯이 10번 확인했고. 오케이. 잠시만요.